자, 그러면은 오운육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식갑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동양절기 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식갑자 이론은 그 운명학 48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그래서 이 육식갑자 이론을 갖다가 잘 알게 되면은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식갑자라는 것은 10개의 천간, 하늘에는 10개의 그 하늘의 기운이 천간인데 하늘에는 10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갑, 을, 병, 정,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행 분리해서 이게 오행의 정의, 오행 분리해서 배운 그러한 모든 속성들이 여기 똑같이 정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10개의 천간이 있고 땅에는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12지지. 12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사오미는 덥고 해자축은 차고 신유술은 건조하고 인묘지는 바람이 불거나 약간의 습하다는 것이죠. 갑을은 바람이고 병정은 열기고 무기는 습기고 경신은 건조한 기운이고 임계는 찬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늘의 기운은 양이고 땅의 기운은 음이죠. 양과 음이 만나게 됩니다. 양과 음이. 그래서 동양의 모든 역의 기본 이론은 음양입니다. 음양의 변화, 음양의 결합, 음양의 충돌 이런 건데 이제 오행이 이제 이런 음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는데 그래서 갑서부터 개가 있고 자서부터 해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씩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10개 하고 갑을, 병정, 무기견신, 임계가 10개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또 10개잖아요. 자축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결합해서 자축이 이게 이제 그 남녀의 결합에서 남녀 기운의 결합에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애들인데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갑자인데 갑자의 10개, 순을 10개라고 그러죠. 갑자순 10개에서 자축은 짝을 못 만난 공망, 빈 기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망 기운은 허망하고 목적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뭐 이렇게 이제 순환론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10개하고 12개가 만나서 계속해서 결합을 이루다 보면은 이것이 최소 공부의 수를 구하면은 60이 나옵니다. 2 곱하기 5 해서 10에서 60이죠. 그래서 60갑자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해자축 임계. 해자축 임계는 춥고 그 다음에 병정 사오미는 어떻다? 뜨거운 기운이고 그 다음에 경신 신유술은 굉장히 건조하다. 이것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목성의 주기와 공전의 주기에서 최소 공배수가 60년이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여기서 근데 천간이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도 이렇게 다시 음양과 오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갑자는 60개죠. 갑자순에는 갑자에서 시작해서 계유로 끝나는데 갑자순이 그러니까 연에도 있을 거고 월에도 있을 거고 일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순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이때 술과
해가 나타나면은 이때 술에는 짝이 없는 외기록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주팔자 할 때 이렇게 공망에 들게 되면은 이런 저기 남녀를 만나지 못하는 기운 뭐 이런 걸로서 또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하여튼 여기서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에서 각각의 10개씩 육식갑자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식갑자를 갖다가 이 순별로 머릿속에 굉장히 유창하게 잘 암기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묘 하면은 이거는 갑자순에 있고 경자 하면은 갑오순에 있고 이걸 갖다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자년에는 뭐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면은 이 진사가 짝이는 기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를 갖다가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하면은 갑을은 목이죠. 근데 갑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라는 것이죠. 인묘가 또 같은 목인데 이 인이 대장이고 인이 주고 이것이 묘가 부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양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10간과 12지를 갖다가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술, 충미가 토고, 토인데 진술은 양토고 충미는 음토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높은 레벨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따로 들으시면은 이런 걸 갖다 이제 이해할 수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지를 갖다, 이게 중요한 건데 다 아시고 있지만은 이렇게 자는 띠르는 쥐죠. 그 다음에 월르는 12월이죠. 동짓달. 시간으로는 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동경시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남중하는 시간을 갖다가 자시는 23시 30분서부터 정확하게 자시가 들어옵니다. 이건 대전인데 서울은 23시 34분부터, 부산은 23시 24분부터 자시가 되는 거죠. 부산, 서울은 32분.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정확하게 그 자시가 들어오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자는 굉장히 오행으로도 이제 물의 기운이고 시간으로도 밤 한밤이라 춥고 계절로도 동짓달이라 춥죠. 그렇죠? 겨울이죠. 근데 자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쥐가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씨앗, 아이디어, 종자, 시작 이런 거. 근데 축월은 섣달 안에 더 춥죠. 이때는 씨앗을 갖다가 꽝꽝꽝 얼려갖고서 이게 이제 압축시켰다가 봄이 되면은 탁 이것이 이제 터져 나오죠. 그게 봄이 스프링 아니에요. 봄이 스프링인데 봄이 스프링. 그래서 스프링이 압축된 스프링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발화하는 것인데 축은 이렇게 섣달이 동짓달보다 더 춘 섣달에 이것을 갖다가 꽝꽝 얼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갈무리해서 그걸 갖다가 발화하도록 유도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자는 핵심 씨앗이고 축은 냉동 갈무리해서 이걸 갖다가 싹을 틔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호랑이죠. 호랑인데 이거는 싹을 틔우는 것이고 묘는 새싹이 돋아서 성장하는 것이고 지는 꽃피는 봄이죠. 그래서 꽃이 핀 거고 만개한 거고 오는 이게 수성이 된 겁니다. 그 씨앗이 수성, 열매를 맺게 해서 수성이 된 거예요. 오는. 그래서 오가 되면은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수성이 된 거고, 그 다음 미가 되면은 이게 액기스가 농축되는 것이 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좀 더 표면을 갖다 습기를 제거해서 건조시키고, 유는 가공을 하는 때고, 술은
곡식을 걷어들여서 분리를 하고 해는 다시 저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12지지의 변화 상황이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나타내는 인생, 어떤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주로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구축만 주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묘가 주로 있다. 그러면 곡식을 가꾸니까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재배하고 이런 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사는 꽃나비가 나는 때네. 이럴 때는 영업이나 마케팅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오미는 이게 이제 곡식이 자라서 수정을 하는 건 대변환기 아닙니까? 변환기. 그래서 오미가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것을 갖다 저기로 이동시키는, 무역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변화를 이루는 컨설팅을 한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유는 곡식을 걷어들여서 가공, 갈무리, 건조 뭐 이런 걸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가공하는, 리모델링하거나 가공하거나 법률적 자문을 주거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능력 있는, 술과 해가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류하고 저장해서 마무리를 짓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인묘가 많은 사람은, 이 인묘가 많으면 뭐예요? 물기가 촉촉하게 버드나무에 물이 드는 거 아니죠. 물기가 많은 것은 물기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결합력이 뛰어난 것이 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주에 자기가 태어난 연월시에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끈끈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수레가 되면은 모든 나뭇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제 12지지를 갖고서 우리가 기상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통찰력이 있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이 12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병화는 태양의 빛과 열, 정화는 뜨거운 용광로의 불, 뭐 이런 식으로, 임수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도는 냉기, 양이기 때문에, 원래 양은 남자죠. 남자는 어떤 복수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총 팡팡 쏘든지 칼로 자르든지 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개수는 음이죠. 여자의 복수는 독약을 먹여서 조금씩 독약을 먹어서 한 1년 동안에 죽이든지 이런 게 여자의 복수네. 그러니까 음기는 천천히 지속적인 거, 양기는 순간적이고 빠른 겁니다. 이게 둘 다 냉기인데, 인계가 둘 다 천 냉기예요. 하늘에 도는 냉기인데, 임수가 들은 애들은 쏘나기가 많이 오고, 개수가 들은 애들은 뭐예요? 이슬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양의 운기론이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발현되고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동양의 운기론을 갖고서 양자강귀역의 백년기상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계수에 대한 또는 이런 병정화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석을 갖다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드는 냉기나 소나기나 폭우 뭐 이런 게 쏟아지는 것이고, 개수는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슬비가 오는 겁니다. 냉기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차원이 높아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인묘진, 이런 건 바람이죠. 가불일과 인묘진은 다 목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봄의 기운이 강한 거죠. 하늘이 더운 거죠. 병화는 햇살 같은 빛과 열기, 정화는 뜨거운 불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는 이게 수증기가 많은 거예요. 수증기, 끈끈한 수증기가 많은 겁니다. 이게 끈끈하게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으면 연령량이 커지고, 연령량이 커지면 온도 변화가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진술충미는 다 토인데, 미토는 7월달 토니까 뜨거운
열기를 가진 과포와 수증기. 그 다음에 축토는 얼음 같은 결빙된 흙. 술토는 가을철에 건조한 토양. 그 가을에 햇살을 받은 건조하고 약간 따뜻한 토양. 진토는 봄에 스키 차고 꽃샘추기 한 그런 참 토양. 이렇게 이제 알아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축토에서 기축년 하면 축토가 들어가 있죠? 땅에 찬 얼음덩어리가 있는 거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수증기가 굉장히 증발을 많이 하는 것이고, 날씨가 추우면 수증기 증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3년 개미년에 1년 내내 비가 왔다고 그랬는데, 수증기, 이슬비가. 그러니까 개미년의 미터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땅이 수증기가 가득 찬 과포화 상태의 어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거죠. 수증기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경신금이나 신유술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면 뭐예요? 온도의 변화가 심한 겁니다. 그걸 아시면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수는 하늘이 차가워지는데 임수는 빨리 차가워지고 수증기연기립하면 계수는 천천히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시간이 긴 거죠. 그 다음에 해자축이 들면은 지상이나 바다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한 번 들어놓으면은 이게 이제 학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수, 계수, 자수, 해수. 그래서 이것이 음양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간의 법칙이 있어요. 천간의 법칙. 천간합의 법칙인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이게 양의 기운이긴 하지만은 양 중에 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양과 음이 또 결합을 해요. 그래서 갑목이 기토하고 이렇게 결합해요. 을목이 경화하고 경금하고 결합하고 병화가 신금하고 결합하고 정화가 임수하고 결합하고 무토가 계수하고 이렇게. 이것이 사주팔자의 남녀가 결합하는 이론이고 여러분들 얼굴이 기다란 남자가 얼굴이 동그란 여자하고 천생연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갑목이고 이게 기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기다란 여자하고 을목, 얼굴이 네모난 남자가 경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삼각형인 남자하고 병화, 얼굴이 각진 여자 신금. 이게 천생연분이. 그 다음에 얼굴이 세모난 남자 임수. 그 다음에 얼굴이 역삼각형인 여자 정화. 불꽃 같은 여자. 그 다음에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유연한 남자. 이게 그 다음에 얼굴이 동그랗고 산같이 믿음직한 남자. 그 다음에 얼굴이 삼각형으로 싹싹하고 굉장히 순발력이 좋은 여자.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긴 남자는 우리나라 동방갑목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동방갑목의 나라라고 그러죠. 동방갑목의 우리나라는 작은 땅, 텃밭을 좋아해요. 텃밭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하고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천간합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상이나 운명학이나 민족성 설명이나 남녀의 체질궁합이나 운명학이나 운계학에서 그래서 자 갑기가 합해서 변하기를 토로 변한다. 이렇게 갑기합화 토.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을경합화 금,
을경이 합해서 뭐가 돼요? 금으로 변한다. 을경 합하 금. 병신 합하 수. 병신이 합해서 이것이 수로 바뀐다. 정이 합하 목.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바뀐다. 무게가 합해서 화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합하 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있잖아요. 그럼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간목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각기 합하 토. 그래서 큰 토가 되는 거예요. 큰 토가. 이게 토 안에, 기토 안에 간목이 들어가서 더 커지는 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무게합파 화면은 이게 계수는 찬물 아니에요. 찬물. 찬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찬물이 계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계수를 갖다 꽉 눌러 압축을 시켜. 이게 무토죠. 무토는 이렇게 토를 이렇게 압축하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물이라는 것은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화학 압력을 가하면 터져 나와요. 이게 이제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임수는 찬 냉기 안에 찬 냉기가 이렇게 쓴 냉기. 여기 뜨거운 불이 들어가 있어요. 용광로 불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로 아지랑이가 올라가요. 이게 목기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기전은 추후에 또 보시기로 하고 이렇게 각기합화토, 을경합화금, 병신합화수, 정임합화목, 무게합화화라는 천간의 합이 돼서 다른 오행으로 변하는 합의 법칙을 이제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충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서 쥐하고 이게 말은 상극이에요. 상극. 쥐하고 말은 상극. 열이 나는 거죠. 소하고 양이 만나면은 또 이것도 상극이에요. 그래서 같이 안 키워요. 이게 실제로.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왜 하나가 빠졌네. 사해충. 고름풍목. 이게 또 있는 거예요. 육충인데 육충. 산은 뭐냐면 뱀이에요. 뱀하고 해는 돼지예요. 뱀이 돼지 우리에 가게 되면은 뭐예요? 뱀이 돼지를 물어도 뱀떡이 돼지에 영향을 전혀 안 줘요.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원수 관계인데 그래서 돼지 우리에 들어있는 뱀을 갖다가 돼지가 다 잡아먹는데 이렇게 충이 일어나면은 아주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충이 일어나면은 소음구나 뜨거운 열기가 생기고 충미층이 일어나면 축축한 수증기가 생기고 습기가 생기고 인신층이 일어나게 되면 호랭이하고 원숭이가 만나면은 호랭이는 굉장히 듬직한 영물인데 원숭이는 너무 칙칙거리고 시끄럽다고. 만나면은 이것이 소양상화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빛나는 햇빛이에요. 빛나는 햇빛.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10월에 어느 가을날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봄이나 가을에 눈부시도록 화려한 어떤 그런 그 날씨가 있어요. 그것이 소양상화예요. 그게. 소양상화. 그래서 소양상화라는 것은 뭐예요? 눈부시도록 화려한 어떤 그 기운이 바로 이 소양상화예요. 빛과 열기. 그 다음에 묘유층이 되면은 양명조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술층이 되면은 타양한수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진술이 자기 사주팔자에 진과 술이 같이 있게 되면은 부부관계가 좀 냉해요. 태양한수, 천냉기가 나서. 하여튼 이렇게 돼갖고서 여러분들이 이 지지는 충돌해서 다른 에너지를 만들고 천간은 합해서 다른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외워야 돼요. 좌우충 소음구나 열기. 그러니까 뜨거운 사우나탕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냉기가 돌잖아요. 냉기가 등 쪽에서 돌면서 다시 열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극된 속성은 부딪히게 되면은 상극된 하나의 속성은
첫 냉기는 뜨거운 열기를 유도해서 다른 기운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12지지의 충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묘유충 양명조금, 진술충 태양한수, 사해충 거론풍모 이걸 갖다가 잘 이제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지의 법칙 중에서 인묘진 이거는 봄이죠. 봄 2월 3월 4월 사오미 5월 6월 7월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측 겨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묘지는 동쪽 사오미는 남쪽 신유술은 서쪽 해자측은 북쪽 그러니까 이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측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같은 지방새끼리. 그래서 이거는 혈연, 지연, 학연의 모임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사오미인데 여기 뭐 오가 뭐하고 충돌한다고 그랬죠? 자가 왔어. 얘가 충돌을 했어. 그럼 좌우층이 생겨서 얘가 깨져. 그러면 맨날 그 동창회에 잘 나가다가 만약에 사주팔자에 이렇게 사오가 있는데 동창회에 잘 나갔어. 근데 어느 해 자년에 뭐 무자년에 좌우층을 딱 맞아. 그러면 동창회에 그다음부터 안 나가요. 한동안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창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주 12지지로 우리가 그 간단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예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합은 뭐예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으로 방합이다. 삼합은 사유축 이제 삼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을 보시면은 이게 사와 유와 축은 이게 그 축이 여기 있네. 이게 유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사와 유와 축은 다 이게 세의 기운을 내부에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같은 어떤 일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공적으로 모인 모임이에요. 이게 공적인 모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유축은 금, 해묘미는 나무의 기운, 인호술은 불의 기운, 신자지는 순대. 이것이 이제 삼합이라는 거죠. 그 삼합에 또 설명하겠지만 사업상 공적인 동일성질의 모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삼합이 충을 맞았어. 만약에 이 사유축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묘하고 이 닭하고 이게 그 토끼하고는 또 앙숙이에요. 이게 충을 때려. 묘충은 양명조금이라는데 충을 때리면은 하던 일이 뽀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동업으로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공적인 일이 뽀그러지는 것이 이제 삼합의 충이고 뭐 이게 그 다음에 오형 배율이라는 거 있어요. 잠깐만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축 이거 우리 아까 했었죠? 이거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이거는 곡식을 갖다가 수거해서 분류하고 저장하는 거. 이거는 곡식을 갖다가 가공하고 리모델링하고 어떤 그 하는 역할. 오미는 컨설팅을 하거나 그 무역을 하는 거,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 진사는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꽃과 나비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진사월. 인묘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니까. 이거는 재배 또는 생산. 이렇게 이제 이런 결합이 오행의 결합이에요, 이게. 오행 배열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인이 대장이고 묘가 이거는 어떤 그 직업상 만나는 거죠, 직업상. 그래서 남녀관계, 이거는 남녀관계, 이게 남자고 여자고 상사고 부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면은 사주팔자에 이렇게 인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연애 결혼을 안 하고 되게 중매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남녀 만나고 어떤 그런 이렇게 중매로 남녀 만나고 이렇게 인묘가 있으면은 이 두 기운이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 스케일이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케팅을 하더라도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 같은
오행배열인데 이런 오행배열이 있으면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대개 소개나 연애를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고 소개나 중매로 남녀를 갖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사주팔자를 갖다 나중에 좀 더 보게 되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오행배열이 인묘가 있는데 호랭이가 이거 호랭이죠. 원숭이가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 그랬죠. 이게 딱 때리면은 이것이 이제 원진쌀 해갖고서 어떻게 감정이 폭발해서 싸움이 크게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합과 충을 이거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축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이디어. 인묘는 생산, 진사는 영업, 오미는 컨설팅, 신유는 가공, 수레는 분류 저장. 뭐 조금 이게 이제 이해를, 강의를 듣고서 1년 12개월의 변화를 보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게 되는